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반전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의 개성 있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특히 이 양반전에서는 풍자라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풍자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대상을 비꼬아서 웃기게 비판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비웃으면서. 그리고 이 양반전에서는 무엇을 풍자하고자 하는지 생각해보자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부분에 강원도 정선군에서 한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이 그동안 계속 빌려왔던 환곡을 갚지 못하고 그 고을에 살던 부자가 대신 그 환곡을 갚아주면서 그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되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군수가 화를 버럭버럭 내기는커녕 훌륭하구나 부자예요, 양반이로구나 부자예요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양반 증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부터는 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룡 10년 9월 모일에 이 문서를 만드노라. 위 증서는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은 것으로 그 값은 천석이다. 오직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나니 글을 읽으면 가리켜 선비라 하고, 정치에 나아가면 대부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이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양반이니 너 좋을 대로 따를 것이다. 먼저 건룡 10년 9월 모일에 이 문서를 만드노라 하면서 문서를 만든 날짜를 말해주네요. 건룡이라는 건 연호를 말해요. 연호라는 건 옛날 군주국가에서 왕이 즉위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그 통치한 기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양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데 선비나 대부, 군자 이런 식으로 불려진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이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 규범, 의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양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반의 집안이신가요? 대부분이 이왕이면 양반 집안이면 좋지 에헴 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헴. 우리 집안은 양반 가문이지 에헴 하면서 말이죠. 이 양반전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양반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야비한 일을 끊고 옛일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늘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 촛불에 불을 댕겨 등잔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래박의를 얼음 위에 박 밀듯 웬다.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디어 살림의 구차한 형편을 남에게 말하지 아니하되 이를 마주치고 뒤통수를 두드리며 잔기침으로 입맛을 다진다.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어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세수할 때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해서 입내를 내지 말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신발을 땅에 끈다. 그리고 고문진보 당시품위를 깨알같이 베껴 쓰되 한 줄에 100자를 쓰며 돈을 만지지도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훌쩍 떠먹지 말고 물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 볼에 우물에 파이게 하지 말고 화난다고 아내를 두들기지 말고 성내서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종놈을 야단쳐 죽이지 말고 소와 말을 꾸짖되 그 판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지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의 어긋남이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관청에 나와 옳고 그름을 가릴 것이다. 성주, 정선군수, 화합, 좌수별감 증서. 시작은 좋습니다. 야비한 일을 끊고
웬일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한다. 양반이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 다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불을 켜고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방법이 속된 말로 조금 빡셉니다.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붙여서 앉아야 돼요. 일반 양반 다리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요가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앉아서 동래박이라는 책을 얼음에 박을 밀듯이 외워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밀면 쭉 나가잖아요. 막힘이 없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반전 읽는 게 과제로 한번 나왔지만 책을 보면서 그대로 읽는 것도 사실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막힘이 전혀 없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힘들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다음 봅시다. 양반이라면 배고픔을 참아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돼요. 살림의 구차한 형편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이 현실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배고픔을 참는 대신 이를 마주치고 뒤통수를 두들기면서 입맛을 다시래요. 참 허세가 가득 차 있죠. 또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고 물결무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대요. 이 당시에 이게 좀 뭐랄까 멋진 거였나 봐요. 세수할 때 여기서 세수는 손을 씻는 걸 말해요. 주먹을 만들어서 비비면 안 된대요. 이렇게 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먹을 만들면 안 되고 항상. 참 별로죠. 양치질을 잘해서 입냄새를 안 나게 한다. 이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른대요. 무슨 얘기냐면요, 종을 부를 때 봉두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봉두야! 이리 오라! 뭔지 아시죠? 걸음은 느릿느릿 걸어야 되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와야 된답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돈을 만져서도 안 되고 쌀값을 물어봐서도 안 돼요. 이런 걸 보면 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걸 다 못하게 합니다. 이 당시에는 돈을 천하게 여겼나 봐요. 어디 감히 이 고귀한 양반이 돈 얘기를 해? 사실 지금도 돈 얘기를 하면 천박하다라는 시선이 있긴 하죠. 그리고 더워도 버선을 벗으면 안 돼요. 끔찍해. 여름에 발냄새 장난 아니었겠죠. 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밥을 먹을 때도 무지하게 까탈스러워요. 맨 상투로 앉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뭘 쓰고 있어야 돼. 이 국부터 먼저 먹어서는 안 되고 또 국을 먹을 때도 훌쩍훌쩍 떠먹으면 안 된대. 뭐지?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물도 후루루 마시면 안 된대. 꿀꺽꿀꺽 마셔야 돼.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는 게 진짜 많죠. 아내를 두들기지 말고 아이 때리지 말고 종놈을 죽이지 말고 이런 건 아주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다행히도. 또 추워도 하루에 불을 쬐면 안 돼.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이 새어나면 안 되고 참 양반은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게 말하면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과하게. 이런 증서 내용을 보니까 양반이 어때 보여요?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여러분이 이 양반을 사게 된 부자라면 어떨까요? 양반이 저는 좋을 줄 알고 양반을 샀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것만 너무 많고 끔찍하죠. 우리 부자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이에 통인이 도장을 찍으니 그 소리가 마치 엄고 소리와 같고 찍어 놓은 모양이 별들이 버려 있는 것 같았다. 부자는 호장이 증서를 읽는 것을 쭉 듣고 한참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있도록 문서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화났죠? 양반이라는 게 이것뿐입니까? 라는 말에서 부자의 이 실망과 불만이 드러납니다. 이러면 재미없지. 양반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좀 좋게 좀 바꿔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증서를 작성해 줍니다.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백성을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러려면 그게 문과급제요.
작게는 진사가 되는 것이다. 문과의 형편은 길이 2자 남짓한 것이지만 100가지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이다. 진사가 나이 30에 처음 관직에 나가더라도 오히려 이름 있는 음관이 되고 잘되면 남행으로 큰 고을을 맡게 되어 귀밑이 양산바람에 휘어지고 종들이 예 하는 소리에 배가 커지며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로 치장하고 뜰의 곡식에는 학익이 뜬다.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밭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에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괄시하랴. 너희들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덩이를 회회 돌리고 수염을 낚아채더라도 누구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이 백성을 네 수로 구분했다는 건 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원공상. 그리고 양반의 이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죠. 봅시다. 양반은 농사도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벼슬을 하게 되면 이익이 생긴대요. 그야말로 돈자루래요. 벼슬을 이용해서 백성을 수탈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옳아 보이나요? 옳은 일입니까 이게? 벼슬을 하면 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고 놀고 먹고 하면서 평생 살 수 있다. 가난한 양반의 경우에는 시골에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가 자기 땅에 먼저 일을 시킬 수가 있대요. 웃기죠? 아주 엉망입니다. 마을 일꾼을 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도 있대요.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머리끄댕이를 획획 돌려도 수염을 막 잡아 끌어도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의 이익이 이런 것들인데 이 양반의 이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을 괴롭히면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양반의 특권이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양반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쓰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당시의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당시에 흔하게 보이는 사실이었다라는 거.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이러한 양반들의 모습, 양반 계층들의 이러한 잘못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 풍자되는 부분은 양반의 이익이라는 게 고작 남들을 괴롭히고 뺏는 거라니 참나 하는 것과 첫 번째 증서에서 그렇게 있는 척 막 하면서 허세 부리더니 실상 하는 짓이라곤 이따위 일들이라니 참나 하는 이런 부분이 풍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었는데 실제 양반의 모습은 이 부당한 특권을 남용해서 사용하는 모습과 이런 위선적인 모습, 이 양반의 권력의 세습, 이 서민층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부도덕한 양반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증서를 중지시키고 혀를 내두르며 그만두시오 그만두어 맹랑하구먼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하고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 부자는 다행스럽게도 정상인이었나봐요. 그만두시오 그만둬 나를 뭐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어요. 머리를 흔들고 가버렸다는 건 양반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놈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라는 말은 사실 부자가 부자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을 향하는 거죠. 이 양반들을 향해서 이 도둑놈이라는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반전의 풍자 대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당한 특권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득을 취하는 양반 계층을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양반전에 드러나는 비판의식과 풍자가 감이 좀 오시나요? 설령 감이 아직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다음 시간에 총정리를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양반전의 정리 및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